건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된 건가요? 지금 예, 반갑습니다. 제가 원래 밖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시작을 해버렸네요. 그러게요. 준비하다가 네. 밖에 들어오시겠어요? 예, 반갑습니다. 이미 이제 등장하셨으니까. 자, 지금 이게 채팅창이 저희 채팅창인가요? 맞나요? 예. 괜찮습니다. 두 군데 다 네. 보고 있어요. 지금 보이시나요? 제가 저런 존재입니다. 강성태 존재. 여성분이 반갑습니다. 예쁘셔서 성태님 활짝 웃고 있어요. 예, 반갑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네네. 또 게스트 초대했는데 이어서 예. 여자 이제 이렇게 너무 예쁘신 거 아니에요? 가식적이다. 저는 정말 예. 가식적인 게 아니라 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처음 뵀을 때부터. 그럼 이쁜 척 하고 있겠습니다. 예. 예. 예,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실제로 뵈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여러분들. 저거 뭐야, 강성태 존잘님. 예, 감사합니다. 근데 강성태 저희 존잘님 감사합니다. 그 채팅 방에 그 특징이 뭐냐면 별풍선을 꼭 한 개씩 쏴요, 이 친구들이. 네. 약간 밀당하는 기분인데요. 예, 강성태님은 장기야 닮으셔가지고 얼굴이 좀 작으시기 때문에 제가 좀 뒤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제가 진짜 닮았나요, 솔직히? 이 느낌이 좀 있어요. 실제 이렇게 가까이서 뵌 적은 없잖아요. 저희 그때 뷔페 먹을 때 한번 같이 뷔페 먹을 때 같이 먹었지만 이렇게 가까이 그런 건 적은 그런 건 없었어요.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공신님 처음 뵌 게 그 파트너 BJ 간담회에서 처음 뵀어요. 네. 그때는 막 되게 좀 조용하시고 좀 약간 어. 소심한 느낌? 막 되게 말을 잘 안 하시고 막 그랬었는데 네. 실제로 강의하시는 그런 영상을 보니까 막 눈빛이 다르시더라고요. 막 레이저 쏘시고. 예, 그래서 되게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진짜요? 네네. 저를 멋있게 생각하고 계셨다니. 지금 네네네. 저한테 작업 거신 건 아니시겠죠? 예, 결혼하셨으니까, 네. 슬프네요. 그냥 자, 방송 편하게 할게요. 예. 네. 너무,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저희, 이거 방송하는 이 친구들은요, 굉장히 착해요. 제가 네. 봤을 때는 그 아프리카 TV, 물론 한나 공신님이라고 해야 되나? 예. 한나 선생님? 선생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한나님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예. 님. 네. 한나님. 예. 한나님께서 한나야? 예. 한나님, 예. 지금 예.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예, 저보다. 저 33이요. 예. 그래요? 저 누나죠, 제가? 뭐? 분위기 왜 이래? 몇 살이시죠? 모르셨어요? 나이를 잘 몰라서. 제가 오빠인데. 그럼 다행이네. 딱 봐도 얼굴을 보면 오빠 느낌 안 납니까? 의외로 어릴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니에요. 예. 제가 지금. 다행이다. 네. 제가 83년생. 그러시고. 한 살 오빠네요? 그쵸? 그런가? 뭐 많이 오빠도 아니고. 예, 어쨌든 오빠 반갑습니다. 예. 감사해요. 이제부터, 제가 또 오빠 소리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 여동생도 없고. 예. 제가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한나님, 예, 한나님. 네, 예. 한나님, 팬분들이 되게, 저 네. 걱정했거든요. 왜냐면, 저희 옆에 반- 앉으면 되게 저희 시기할까봐. 반 팬분들도 되게 공신님 네. 못지않게 착하신 분들이라서 뭐 나쁜 채팅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대 자체가 일부러 그쵸. 어그로를 끌지 않기 위해서 그랬구나. 기습으로 6시에 방송을 켰기 때문에 지금은 아이들이 지금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방송하는지. 네. 지금 오늘 좀 장기야 바람핀다고. 오늘 좀 약간 까다로운 주제를 하려고 하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일단은 너무 만나서 반갑고 네. 이렇게 좋은 스튜디오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또 바쁘시고, 요즘 잘 나가는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별로 바쁘지 않고요. 그래요? 그냥 집에서 왔습니다. 예. 되게 오셨어요? 예. 저는 굉장히 바쁘신 줄 그 아프리카 TV 보면은 제가 예전부터, 제가 방송 시작할 때부터, 예. 너무 유명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아프리카 TV 그 방송국에서 이제 처음 안내를 좀 해주셨는데, 이분을 롤모델로 하면 된다. 진짜요? 네. 어떤 부분에서? 어떤 교육이나 교양 이쪽으로 교육 쪽에서는 제일 잘 나가시는 분. 제가 교육 쪽에서는 좀 핫했었죠. 한나님이 아프리카에서 그냥 짱인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예. 제가 교육 쪽에서는 교육 쪽이 아니라. 근데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교육을 하게 된 건 저도 원래 역캠이고 원래는 이제 보이는 라디오만 2008년부터 했었는데 제가 원래 네. 학원 강사를 하면서 이제 아프리카 방송 같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12년에 제가 이제 몸도 안 좋았고 갑상선이 좀 안 좋아서 입원도 했었고 그때 학생들이 너무 알아보는 거예요. 막 선생님 막 두근두근 사랑해 해주세요. 뭐 교무실에서 사진 찍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너무 많이 알아보다 보니까 이제 아프리카 모바일 서비스를 하면서 그러니까 아 이게 내가 좀 교사와 강사와 BJ 간에서 좀 너무 좀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제 관둘 때가 됐다. 그래가지고 2012년에 관두고 그때 마침 이제 운영자님이 교육 컨텐츠 방송을 해볼 생각이 없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2012년에 교육 방송을 처음 시작하게 됐죠. 예. 아니 너무 그러셨구나. 그럼 원래 선생님이셨네요. 예, 원래 역사교육과 나왔어요. 토쟁이님이 사회 컨텐츠 척 하면서 막 뭐 욕을 하시는데, 다 읽지 마시고. 근데 이게, 막 무슨 가식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솔직히 있는데요. 이게 사실, 제가 그냥 일반 보이는 라디오 방송을 할 때 뭐 컨텐츠가 없다, 막 컨텐츠 방송 하라고 그래가지고 교육 컨텐츠 했더니 또 가식적이라고 그러고. 얘네들은 이제 방송에서 물만 먹어도 까는 거죠, 그렇죠? 아 맞아요. 저도 그런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뭐 공부 얘기 좀 하고 있으면은 재미없다 그러고. 아재다. 또 뭐 무슨 좀 뭐 이상한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으면은 왜 유익한 얘기를 안 해주냐. 여기 진짜 알맹이 없는데 여기 무슨 공신이라고 하면서 아프리카까지 와가지고 이 정말 설대 나와가지고 백수. 아니 뭐 솔직히 공신님까지 그렇게 나쁜 얘기를 들으면 뭐 다 욕먹는 거죠. 저는 뭐 그래도 쌉니다. 사실 저는 뭐 상관없고요. 예, 안타깝게도 저희 방 채팅창이 너무 많이 안 보여서. 그러게요. 조금 키워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공신님이 한나님과의 아이 컨택을 피하신다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 컨택 해볼까요? 아니에요. 저 너무 지금 아이 컨택 좀 해볼까요? 제가 원래 예쁜 여자분들 옆에 앉아 있으면 예, 제가 유부남은 꼬시지 않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우결각 하지 마시고요. 예. 사실 떨려요. 떨리는데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아니 공신님이 떠오시면 어떡해요 지금 방송을 해야 되는데. 팬분들 직접 만나시기도 하시나요? 예, 자주 만나요. 저희 자주 만나세요? 저번 주에 대학로에 만나가지고 얼음땡하고 그런 것도 하세요? 그냥 마로니 공원에서 얼음땡도 하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도 하고. 그럼 팬분들이 납치 안 해가세요? 막 잡아갈 것 같은데? 그러지는 않으시고, 예, 저희 팬분들이 다 이렇게 조용하시고, 순수하셔가지고, 예,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진짜 한나님 밑에서 공부했으면, 진짜 제가 진짜 전국 1등 했을 것 같아요. 예. 너무 띄워주시니까. 저도 공신님한테 수학 딱 가외를 했으면 수포자가 되지 않았을 텐데. 제가 수학을 포기해가지고 조금 학교를 낮게 레벨을 갔거든요. 진짜 우리가 만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네요. 예, 안타깝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공주님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우리 이제 지금 우리끼리 얘기하다가 오늘 주제를 얘기를 못했는데, 좀 채팅창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모이신 것 같고, 오늘 할 주제를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예. 사실 제가 온 이유가 사실 저는 역사 쪽이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전공이 역사교육이고, 공주님은 전공. 저는 대학교 전공은 사실 공대입니다. 이과예요, 제가. 그럼 전공이 정확히 뭐예요? 네. 전공이 정확히 그 기계항공공학부라는데요. 뭔가 서울대에서도 공대에다가 진짜 되게 과가 되게 좀 뽀대난다, 그쵸? 그 기계과라고요. 기계공학과. 그 공대 중에서 이제 딱 아주 그냥 술 마시는 걸로 하면 이거 진짜 먹고 그냥 죽자 이런 느낌. 그래서 이제 여기 사실 아프리카 TV 대표님이 또 전공이 같은 전공이세요. 같은 대학 같은 전공이신 건가요? 아니 저보다 한참 선배님이신데요. 그러니까는 같은 대학. 네, 되게 존경하는 분이시고 한데. 그러시구나. 케빈님이 저희 맞아. 서 대표님이. 케빈님. 저희 역사 쪽도 술 엄청 먹는데 막걸리를 주로 많이 먹죠. 여기는요. 지금 만약 한나공신님이 저희 그 과에 있는데 그냥 그 건물 안에만 들어가셔도 난리 납니다. 막 도서관에서 뒤집어져요. 예, 공대는 또 왜냐면 제가 이제 여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없을 거라고 한 몇 프로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공대는 한 예를 들어서 50명이면 여자 한 5명? 네. 예. 50명의 여자 5명. 한 10%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제가 이제 입학했을 때 기계항공학부가 이제 225명이었거든요. 네네. 여자 11명. 완전 뭐라고 그러지? 남초? 저는 진짜 대학 가면은 그러셨구나. 왜 선생님들 하신 말씀 있잖아요. 여자친구 대학 가면 니들 생긴다고. 미팅 가면 소녀시대 막 과를 생겨요. 저도 저희 정원이 30명이었는데 30명밖에 안 됐어요? 예, 저희는 그 역사교육과이기 때문에 사범대라서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정원이 30명이면은 한 남자는 진짜 적었어요. 예, 남자 한 5명. 저희도 적었어요. 저희도 여자가 많아요. 5명밖에 안 됐어요? 예.
와. 막 치열하죠. 예. 네. 자, 아무튼 우리 서로 되게 네. 좀 붕한 남자 여자 붕한 우리 좀 고픈 분들끼리 만났고요. 소개팅 분위기인가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지금 너무 소개팅 분위기가 돼버렸는데, 아, 그러게요? 예, 오늘 주제 어쨌든 제가 나온 이유가 제가 역사 쪽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맞아요. 오늘 여기 이렇게 프리겁에 이 추운 날씨에 온 거기 때문에 예, 오늘 소개팅방 하지 말고 우리 진지한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저 배우러 왔어요, 저도. 예. 너무 지금 또 여러분들 보시면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지금 준비를요. 저는 이렇게 방송을 안 하거든요. 진짜 자극받았습니다. 역시 아프리카 TV에서 제일 잘 나가는 BJ들은 달라. 아니 외모만 되는 게 오늘 아니라 이 정도 준비하지 않나요? 예. 와, 근데 이렇게 저는 끝까지 근데- 내려가면서 예, 저는 이게 이거 네. 아마 이렇게 준비해놓고 저는 근데 이 얘기 다 못해요. 아, 예. 그런가요? 예. 어쨌든 너무 알차요. 예, 오늘은 네. 여러분들하고 좀 진지하게 바로 최근에 작년 12월 28일에 있었던 위안부 협상 문제, 위안부 협상 문제와 소녀상 이전 문제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좀 무거운 주제죠. 제가 이 위안부 할머니 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건 사실 위안부에 대해서 아세요? 우리 물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느 그렇죠. 정도는 아는데 학생 때 언제 좀 느껴지셨나요? 학생 때. 학생 때 네. 학생 때 지금 20년 전 아, 너무 막 가물가물하시죠? 저는 여명의 눈동자라는 옛날 그 아! 드라마를 보고 맞아요. 약간 위안부에 대한 예. 이거 아는 사람이 있나? 여명의 눈동자? 또 내 나이 나오는구나. 너무 옛날 드라마고 아무튼 저도 네. 중학교 때 이제 역사를 좀 공부하고 역사에 좀 네. 관심이 생기면서 근현대사 관련된 책을 읽었는데 네. 그런 일본의 만행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고 오. 위안부에 대한 걸 처음 접하게 됐어요. 혹시 그것 때문에 역사 전공을 하시게 된? 뭐 약간 그때 관심이 있었던 것도 진짜요? 좀 있고요. 사실 근데 이 역사 공부에 대한 원동력은 사실 그런 그 일제 강점기에 대한 분노 그런 게 사실 근현대사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되죠. 예. 맞아요. 저도 사실 생각해보면 저도 중학교 때 저도 TV를 통해서 다큐멘터리 봤는데 그때 뭐 저희 방송 보시는 분은 아시는데 뭐 731부대 이거 보고 맞아요. 너무 빡쳐가지고 진짜 이번 최근에 저기 공시님이 아베 만행 이런 거 하면서 마루타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되게 좀 빨려 들어가게 되게 그랬나요? 얘기를 잘 하시더라고요. 예. 아우, 저랑 이렇게 있으실 때랑 틀리게 막 되게 막 너무 잘하셔가지고 되게 나도 강의에 대해서 좀 배워야겠다. 막 이런 아니요, 생각을. 제가 배워야 되죠.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너무 서로 띄워주는 분위기. 제가 지금 좀 정신을 못 맞아요. 차리겠어요. 채팅창에 이렇게. 마루타 실험 초등학교 때 봤는데 네. 충격이었다고. 예, 맞아요. 이런 마루타 생체 실험뿐만 아니라 네. 이 위안부에 대한 부분은 그때 좀 처음 들었고 점점점 네. 그 내용을 접할수록 정말 잔인하고 정말 여자로서 치욕적이고 그거 좀 자세히 얘기하기로는 정말 너무 슬픈 역사죠, 우리한테. 사실 그럼 위안부에 대해서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위안부에 대한 네. 그런 용어 하기 전에 일단 오늘 저희가 소녀상 이전 문제에 대해 얘기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도 너무 궁금해서 그런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을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아니면 반대인지 우리 공신님 방송국과 제 방송국에서 지금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일본에서는 그렇거든요. 우리 일본 대사관 앞에 치워줘라. 우리는 너네한테 사과했으니까 빨리 치워줘. 그리고 작년에 12월 28일에 협상했으니까 우리가 10억엔 너네한테 줄 거니까 빨리 치워줘.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가고 있고.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치울 수 없다. 우리는 완벽한 사과를 받지 못했다 하면서 지금 대학생들이 침낭 지금 하고 막 밤새 농성 지금 지키고 있고요. 지금도? 지금도 지금도요. 그리고 너무 최근에 되게 엄청나게 추웠잖아요, 저번 주에. 그러니까요. 그 추위에도 불구하고 지키고 있고, 그리고 몇 명은 심지어 연행되기도 하고, 경찰한테. 지금 연행이 됐다고요? 네, 지금 기사에 그렇게 났습니다. 왜 연행을 해가는 거예요? 의도가 뭔지 아무튼 조사를 누구 하더라고요. 피해를 줬나요? 어쨌든 강제 점거했다, 뭐 이거죠. 그 길에서 네. 그런, 뭐랄까, 평화 시위를 하지 않았다는 의도로 뭐 몇몇 분은 의도에 대해서 좀 약간 연행이 됐고, 그분들 네. 자체도 법적인 지금 조치를 하겠다고 자기네들도 변호사 써가지고 진짜요? 고소하겠다. 연행된 줄은 진짜 몰랐는데? 한 5명인가 6명인가 됐었을 거예요. 예, 됐어요. 좀 자세히 알아봐야겠네요. 갑자기 그러시니까 제가 갑자기 지금 불안해지는데, 예, 기사를 봤습니다. 네. 예,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지금 되게 엄청나게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 그냥 정말 나는 근데 뭐 이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니다.
절대 이전할 수 없다. 여기 찬성과 반대를 여러분들이 네네. 투표를 해주시면 아. 저희들이 투표자에 한해서 네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큐표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방송 끝날 즈음에 몇 프로인지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역시 한나님 방송 진행 아주 매끄러우시네요. 아닙니다. 정말. 아니, 원래 공신님 배울 게 많아요. 진행 잘 하시면서 괜히 저요? 오늘 좀 떠셔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 저 진행, 여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맨날 저 친구들한테 제가 속고요. 그러시구나. 좀 지난번에 한일전 보면서 했는데 맨날 골 들어갔다 가지고. 에이, 그래도 우리 아프리카 TV에서 가장 브레인이신데, 예. 아닙니다. 예. 그 맛있어 보이네요. 어떻게 혼자 그렇게 물 뚜껑 드세요, 드시면 물 드세요. 예. 저는 물 먹고 있는데. 저희 2개 갖고 올 거 그랬나 봐요. 예. 그러게요. 제가 지금 PPL 중이라서. 예. PPL 중이에요? 그럼 저도 하나 주실 법한데. 제가 2개 갖고 올 거 죄송합니다. 제가 이기적이라. 예, 죄송하고요. 네. 자, 그러면은, 아무튼, 다시 진지하게 돌아와서, 네. 자, 이번에 작년 12월 28일에 위안부 협상이 있었던 건 알고 계시죠? 그쵸. 예. 올해를 넘기니 많이 막 시끄러웠죠. 맞아요. 네. 그러는데 사람들의 분위기가, 이게 진정한 사과다. 일본이 정말 사죄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좀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왜 그런 걸까요? 제가 그 관련된 화면을 좀 보여드리고, 얘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도. 예, 제가 영상을 준비했어요. 맞아. 이 뉴스에서 네. 제가 캡처를 몇 개 땄는데 피해 할머니분들은 이거를 어이없어 하시는 게 이 할머니분들이 정말 원하는 배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피해자는 따로 그쵸. 있는데 배상은 국가끼리 따로 했어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공시님이 자동차 접촉사고가 났는데 접촉사고 난 사람들끼리 이렇게 좀 합의를 봐야 되는데 다른 제3자가 합의를 본 것 같은 말이 안 되네요. 그렇죠. 약간 좀 네. 그게 할머니분들은 지금 벙찐 상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영상 볼게요. 지금 제가 나눔의 집에서 작년에 봉사를 갔다 왔기 때문에 만나신 분인데 말을 되게 잘하시는 우리 소장님이신데 우리 공주님 읽어주세요. 저 소장님께서 피해 당사자가 있는데 이를 제외하고 한국과 일본 정부의 졸속적인 야합이라고 이야기해야 하나 그쵸. 싶습니다. 당사자가 없이 이 무슨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하겠다 테테테 해버린 것 같은 당황한 야합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그러게 있습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우리 유인남 할머니는 저랑 같이 네. 얘기도 많이 나는 분이에요. 직접 이거 다 만나보셨나 봐요. 이 할머니분이 지금 화면을 가리셨잖아요. 네. 그 가린 얘기는 좀 이따 제가 왜 가렸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모자 쓰시고 얼굴 안 나오시게? 좀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가린 게 자식분들이 이 얼굴이 나왔다고 되게 뭐라고 하고 우리 사돈어른이 보는데 이거를 TV에 나왔다고 하면서 자식분들하고 연을 끊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얼굴이 나오면 자식들이 피해를 입을까 봐 지금 저렇게 가리고 있는 겁니다. 되게 안타깝죠. 아무튼 이 할머니분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헛소리예요. 어떤 할머니도 응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자, 마지막 화면 보여주세요. 우리 이옥선 할머니는 제가 음식을 분이에요. 해드렸는데 단 걸 되게 좋아하세요. 음식을 해드렸다고요? 예, 우리 슈가 할머니입니다. 저희가 그때 추석 음식을 저랑 비룡님하고 임지금님하고 소프님이 해드렸는데 제가 그때 저는 뭘 맡았냐면 저는 그때 추석이어가지고 그 토랑국을 맡았는데 토랑국에다가 설탕을 그리고 죽에다가 설탕을 그래서 저한테 죽을 한 숟갈 주셨었거든요. 설탕죽이에요. 진짜 달게 드시는 분입니다. 예. 우리 이혁선 할머니분은 우리도 명예를 회복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 정말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도 명예를 회복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분들 살아생전에. 관련 화면을 여러분 보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위안부 협상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건 할머니분들이 이렇게 인정을 하지 않는 협상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협상 테이블에 이 할머니분들이 좀 정중하신 분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실제로 만나 보셨잖아요. 그럼요. 진짜 건강하신가요? 지금 건강하신 연세가 분도 거의 있고, 100세가 되셨는데. 지금 나눔의 집에 10분 정도가 계시는데요. 제가 갔던 그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 10분 정도 계시는데 5분은 주로 이렇게 누워 계시고 제가 음식을 준비할 때 저는 추석이기 때문에 이제 자식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명절 분위기를 좀 내주기 위해서 우리가 한복을 입고 가서 막 그런 잡채, 송편, 추석 음식을 많이 해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거기 이제 식당 하시는 분이 잘 못 드신다고 조금만 하라고 그리고 5분은 죽밖에 못 드시고 5분밖에 못 드시고 이제 좀 말랑말랑하게 해달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좀 많이 음식을 일부러 안 국, 토랑국이랑 뭐 잡채, 불고기 이런 정도만 했는데 많이 이렇게 정정하신 분도 있지만 5분은 좀 여전히 좀 안 좋으세요. 그러면은 지금 거의 다 나이가 80세에서 90세
네. 거의 진짜 너무 고령이시기 때문에 솔직히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작년에 이렇게 협상이 됐다고 그래서 되게 좀 드디어 됐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내용 자체가 좀 너무 많이 아쉬운 거예요. 그럼 그 내용이 근데 여러분 왜 아쉬운지 궁금하시죠? 그러면 잠깐만 일단 저희가 전문을 혹시 궁금해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협상문을? 네, 협상 내용을 일단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일본 측을 먼저 우리 공시님 읽어주시면은 진지하게. 네. 그러니까 이게 12월 28일 날 실제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발표를 한 내용이고 예, 일본 외무상의 발표 내용과 우리나라의 발표 내용입니다. 이게 너무 긴가? 그래도 읽어드릴까요? 예. 뭐 빨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 우리 뉴스 데스크 느낌으로 한번 읽어주시죠. 아, 좋습니다. 예, 일본 읽어주시죠. 측, 그러니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 네. 기시다 후미오. 네네. 네. 이게 이제 1, 2, 3.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조항이 있고 이 밑에 것도 같이 포함된 건가요? 예, 그것도 그냥 읽어주세요. 좋습니다. 1.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성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 아베 내각 총리 대신은 일본국 내각 총리 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갖고 상처를 입은 분들에게 마음으로부터 깊은 사죄를 표명한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이분이 한국말로 이렇게 발표를 하신 건 아니잖아요. 일본말로 발표했죠. 예. 일본말을 우리가 해석한 겁니다. 예, 해석한 겁니다. 하신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게 명확히 이렇게 일본말은 또 뉘앙스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약간 궁금. 그냥 가장 객관적으로 이렇게 해석된 걸로 갖고 왔어요. 예, 예. 전문가가. 네네. 선배님께서 하셨나요? 제가 해석한 건 아니고요. 예. 한 번에 쫙 읽어주세요, 빨리. 알겠습니다. 예. 이번 조항이 예.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도 본 문제에 진지하게 임해왔으면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 진지하게 임해왔다는데 그래도 한번 읽어주신 다음에 죄송해요. 후 비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에 기초해 이번 일본 정부의 예산에 의해 모든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다. 네, 세 번째. 3번, 세 번째. 일본 정부는 이상 말씀드린 조치를 한국 정부와 함께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이번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음을 확인한다. 일본 정부는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본 문제에 대해 상호 비판하는 것을 자제한다. 네, 여기 예. 세 번째가 제일 문제가 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뭐 조항은 아닌데 앞서 말씀드린 예산 조치에 대해서 규모로서는 10억엔 정도 산정하고 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은 양 정상 지시에 따라 협의한 결과이고 이러한 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들어갈 것을 확실하고 있다? 예. 확실하고 있다? 예. 문법적으로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예. 이게 아무튼 해석된 일본 게 측이죠. 이런데요. 첫 번째까지는 감동적이에요. 그렇죠? 상처 입은 분들한테 마음으로부터 깊은 사죄를 표명한다. 여기까지는 분위기 좋았습니다. 근데 두 번째부터 보면은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도 본 문제 진지하게 임해왔으며 이번 기초에 의해 일본 정부 예산에 의해 모든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업을. 이게 뭐냐면 배상금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죠. 이게 잘못을 했으면 잘못에 대한 그런 배상금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뭐 누구를 때렸다던가 피해 보상, 맞아요. 뭐 보상, 배상금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치유를 위한 사업으로 일본은 지원금 형식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10억엔을 산정을 하는데요. 이것도 웃긴 게 우리나라에다 만들 거래요. 우리나라에다가 그 이제 지원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일본이 지원을 할 거고 민간 단체에 대한 그런 돈으로 자금을 가지고 도와주겠다는 거고 일본 정부가 직접적으로 돈을 주는 그런 배상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원금이지. 그 배상금 아니 왜 그 똑같이 2차 대전 패전했던 독일도 그쵸. 배상금을 배상을 했죠. 예. 그렇죠. 배상을 했는데 배상금이라는 표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쓰네 일본이. 일본이 배상금이라는 표현을 피하는 이유는요. 네. 배상금이라고 하면은 본인들이 책임이 있고 강제성이 있고 본인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배상금이라는 용어를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리조리 다. 우리가 미안한데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강제성은 없고 미안하니까 도와주겠다. 뭐 요 정도의 그냥 호의 그런 식으로 포장을 좀 하는 거라는 거죠. 이게 근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 이제 여기 마지막에 네. 요거 벗어나려고 보면요. 3번에 한국 정부가 착실하게 실시한다는 전제로 이번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음을 확인한다. 이제 최종적으로 해결했다.
불가역적. 더 이상 얘기 꺼내지 마라. 요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불가역적이 지금 이 친구들이 불가역적이라면 또 이해를 잘 못해요. 불가역적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예. 그 왜 연력학 제2범죄에 나오는 불가역적으로. 그러니까 되게 좀 뭔가 어감이 돌이킬 수 강하죠. 없다는 뜻이죠. 맞아요. 이 조약을 한 이상은 더 이상 말 꺼내면 안 된다.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거예요. 끝났다. 쉽게 말하면 더 이상 얘기 꺼내지 마라. 10억엔을 줄 테니 더 이상 얘기 꺼내지 말아라 라는 소리고요. 그래서 이 규모는 10억엔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한국 측이 윤병세 외교부 장관님이 하신 거는 제가 읽어볼게요. 어우. 예. 제가 아나운서 말투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1.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표명과 이번 발표에 이르는 조치를 평가하고 일본 정부가 앞서 표명한 조치를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했음을 확인한다. 두 번째, 일본 정부가 한국 소녀상에 대해 공간의 안녕을 우려하는 점을 인지하고 관련 단체와의 협의하에 적절히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요거 잘 기억하세요. 세 번째, 한국 정부는 이번에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가 착실히 이행된다는 전제로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이번 문제에 대해 상호 비판을 자제한다. 이상으로 한국 정부 입장을 말씀드렸다. 한일국교 정상화 50년 넘기기 전에 기시다 외무상과 그간의 지난했던 협상에 마침표를 찍고 선언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 근본 협의의 후속 조치가 확실히 이행돼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고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길 바란다. 과거사 현안이었던 일본군 위안부 협상이 마무리되는 계기로 새로운 한일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길 기원한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더 한술 더 뜨고 있어요. 여기서. 저는 예. 이거를 이렇게 꼼꼼하게 지금 이제 꼼꼼하게 읽어봤거든요. 처음이시죠? 그쵸? 화나지 않아요? 이건 좀 아닌데. 그쵸? 이게 이거는 지금 제3자인 공신님이 보기에도 좀 뭔가 아니 제3자는 이상하죠? 아니죠. 그러니까 본인이 제3자. 아니시니까 네. 제3자가 맞죠. 예. 아 그렇구나. 그쵸, 할머니가 제가 피해자는 아니니까, 아닌 예, 유가족이 다름이 아니니까 없는데. 제3자가 보기에도 뭔가 찜찜하죠. 예. 찜찜한 게 아니라 이게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네네.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맞아요. 우리나라가 첫 번째 일단 1조항에 최종적으로 불가역적 해결됐다고 갑자기 또 우리나라가 갑자기 확인해요. 지금 그게 어떻게 할머니분들은 싫다는데.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별표 보시면 이 소녀상 얘기를 일본은 가만히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갑자기 꺼내요. 소녀상에 대해서 공간의 안녕을 우려하는 점을 인지하고 그걸 왜 우리가 인지하죠? 그리고 관련 단체와의 협의하에 적절히 해결한다고 합의하에 해결한다고 이미 지금 우리나라가 굽히고 들어간 겁니다. 이게 소녀상을 없애는 건 이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할머니분들도 다 인지하고 그래 나는 이제 편히 눈 감을 수 있어. 나는 이제 용서할래. 라고 할 경우에 없애는 거고 솔직히 그리고 해결이 되더라도 그거는 사실 문화재죠. 문화재잖아요. 그런 소녀상은. 우리의 그런 아픔이 있었던 맞아요. 거고 그리고 그 일본이 그 소녀상을 보고 우리는 이제 다 사죄했으니까 더 이상 찔리지 않는다면 그걸 없앨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이 문제 자체가 이게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 어떤 범죄자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뭐 수십 년 동안 뭐 어떤 여성분을 뭐 성폭행하고 성노예로 그렇죠. 삼았어요. 그리고 뭐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제가 알기로는 그 위안부 피해자가 8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맞아요.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솔직히 수치스러워서 네. 할머니분들이 그 등록하신 분만 238명이지 8만 명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 막 그냥 구덩이에 묻혀가지고 발견되지 않은 분들은 더 될 거라고 보고 그렇죠. 있고요. 이게 또 그 전쟁 패전하고 난 다음에 이게 밝혀질까 두려고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예를 들어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나 사과했으니까 이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돌이킬 수 없이 모든 게 그러니까. 끝났다. 난 더 이상 이걸 사죄할 필요가 너무 없다. 강조한다는 거죠. 최종적이라는 아니, 말만 하는 것도 아니고 불가역적이라까지. 이건 뭐 돈 받고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이거 마치 저는 이런 느낌이 이 합의를 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뭐 제 여동생이 예를 들어서 성폭행을 당했는데 네. 그냥 배상금 주고 너 뭐 예를 들어 10억을 줄 테니까 더 이상 최종적으로 불가역적으로 얘기 꺼내지 말고 이사 가라. 소녀상 이전까지 생각을 하면 이사 가라. 이 동네에서 정말. 이사 가라. 전 이렇게 느껴졌어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저 지금 막 되게 심장이 끓고 있는데 일단은 채팅창에 그래도 위안부 도대체 얘네들 왜 이렇게 흥분해? 위안부 할머니가 도대체 뭔데?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여기서 잠깐 위안부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을 보니까 네. 무슨 성노예 네, 이런 표현을 근데 그것도 쓰는데 근데 있는 네. 표현이긴 해요. 네. 왜냐하면 사실 위안부라는 정의는 예전에는요 정신대라는 표현을 썼고요. 맞아요. 원래는 다 맞아요. 정신대라고 우리 땐 썼었죠. 정신대로 맞아요, 배웠어요. 맞아요. 그렇죠. 우리 90년대에는 정신대 할머니. 정신대. 근데 정신대라는 건 보국 정신대 이런 식으로 좀 자발적으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일을 하는 무슨 일왕 천왕을 맞아요. 위해서 막 일본을 하는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런 게 정신대였기 때문에 좀 틀립니다. 정신대는 사실 가서 일본을 위해서 막 이렇게 설거지하고 옷 만들고 막 공장에서 일하고 너무나 큰 범위이기 때문에 위안부에는 좀 안 맞아서 용어를 바꾼 것이 이제 종군 위안부란 명칭을 썼어요. 근데 종군이라는 것은 종군 기자, 종군 의사 이런 식으로 군을 따라다닌다. 맞아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따라다닌다 의미가 그러네요. 있고 네. 위안부에 사실 위안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식으로 위안을 주죠? 할머니 분들이 그때 당시에 어떻게 위안을 준 거죠? 위안이라는 게 너무나 포장된 말입니다. 그렇죠? 그게 원해서 위안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당한 거지. 그렇네요. 거기 뭐 이제 외국에서는 그런 위안부, 뭐 컴포트 우먼 이런 식으로 네네. 위안이라는 명칭이 너무 안 맞는다.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를 왜 못 바꾸냐면 지금까지 학생들이 배워왔던 게 있기 때문에 너무 자꾸 그런 근현대 용어를 자꾸 바꾸면 혼동스럽기 때문에 일본군 따옴표 위안부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명칭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아니 저는 그 정신대 이런 표현 안 쓰고 네네. 성노예라는 표현도 안 쓰고 위안부로 이제 정해졌 건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은 이제 일본군이 그렇게 정해놨다. 그래서 일본군이 그 위안부란 명칭을 정했다는 의미를 내포해서 일본군 따옴표 위안부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해진 그러면은 일본군 따옴표 위안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그냥 위안부라고 하면은 사실 그렇긴 한데 근데 그냥 이렇게 생략적으로 얘기하긴 하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그 네. 유엔에서는 유엔이나 국제사회에서 영어권에서는 현실을 직시해서 딱 직선적으로 말합니다. 성노예라고. 지금 자막이 나갈 거예요. 유엔 및 국제기구 영어권의 표현은 일본에 의한 성노예. 자, 영어. 발음 좋게 읽어주시죠. 뭐 잘 military, 보이시나요? sexual, 예. 여기 slavery 있습니다. by 예. Japan. 예.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일본에 의한 정말 성노예였다. 이게 솔직히 정확한 표현입니다. 성노예가 새로운 맞죠. 사실 알게 됐어요. 성노예가 맞죠. 예, 위안을 준다는 표현 굉장히 거북하게 들리네요. 무슨 위안을 주려면 아니죠. 그게 뭐 너무 자발적인 의미잖아요. 너무 포장이 네. 잘 됐어요. 아니 사실 거의 이건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답게 표현했잖아요. 뭐 이렇게 예. 뭐 간호해주는 약간 이런 느낌인데. 맞아요. 무슨 테레사 느낌, 무슨 뭔가 나이팅게일 느낌이죠. 근데 성노예란 표현을 우리나라가 못 쓰는 이유는 아직 생존해 계신 할머니분이 계시고 할머니분이 계시는데 그게 또 있구나. 성노예 좀 그렇잖아요. 우리 할머니가 네, 예를 들어서 네, 위안부신데 성노예였다. 일본군 성노예. 네. 약간 성노예란 표현이 좀 할머니분들한테 좀 약간 자극적이고 아직은 좀 우리나라가 쓰기에는 좀 거친 단어이기 때문에 그냥 일본군 위안부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지 마. 누가 이런 말 해주나요? 그렇죠. 준비됐죠? 할수 있다! 오바 그런 반응 호두가다! 몰라요. 초대박. 호자가 아니라! 진짜 공부보다 많나요?